세 번째 시간이죠.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자문위원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그 가상자산 시장, 그 NFT가 항상 그 활성화가 막 되고 본격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 메타버스, NFT 또 어떤 입장이세요? 우리 시각이? 사실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이 NFT나 메타버스가 원만하게 이 사업성을 갖춰 나가는 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또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좀 많이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현대차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NFT 열풍이 한참 불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커피 아트나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NFT 첫 컬렉션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NFT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대기업들 스타벅스나 현대차 그리고 다른 어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도 NFT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죠, 요즘. 네. 근데 이 NFT에 뛰어드는 이유가 정말 이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돈이 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NFT라는 것도 평소에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라든지 스타벅스 충분히 인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또 유통이 되고 있는 상품과 브랜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NFT 이런 상품을 출시를 했을 때 조금만 팔려도 큰 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돈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그 코인의 대장주보다도 예. NFT를 이제 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NFT 자체를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예. 다들 NFT 하고 있는데, 이쯤 NFT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NFT나 메타버스에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네. 예.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불과 2017년, 2018년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TV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슈퍼스타들 아니면 이런 스타벅스나 현대차 같은 각종 브랜드에서도 NFT를 출시를 하다 보니까 보다 사람들이 이 NFT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접근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결국엔 이 NFT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굿즈가 생각납니다. 일반적인 그 굿즈와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지금 단계에서 NFT는 이 시장에서 거의 굿즈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NFT를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다만 어떤 좀 기념적인 요소로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운이 좋으면 나중에 가격이 또 올라갔을 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굿즈라고 한정판 굿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굿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손에 만지고 느낄 수라도 있지만 이 예. NFT는 사실상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 존재하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예.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네. 이 NFT를 이용한 러그풀 사기 같은 경우에 이 러그풀이라는 게 사람이 양탄자 이 네. 러그 위에 서 있으면 이걸 확 끌어당겨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네. 그런 의미의 사기 수법이에요. 네. 이 NFT 같은 거를 잔뜩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 놓고 일순간에 이 발을 빼거나 아니면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사람들의 피해를 야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네. 이 사기라고 할 수는 또 많이 곤란할 정도로 그런 관련 법안들이 많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NFT나 메타버스 이런 상품들 해외에서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발행을 하고 유통을 시켜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한들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책임을 져주는 그 사람은 없다라는 거기도 하겠네요. 예,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NFT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 블록체인들의 산업의 핵심은 뭐니 해도 좀 보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NFT 거래를 보면은 상당히 고가의 상품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NFT에 대해서 보안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NFT라는 개념의 자체가 non fungible 해서 이 위변조 불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변조가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안이 전제가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상 이 투자자들이 뭐 이더리움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금전이 됐든 이거를 가지고 NFT를 구매를 했을 때 이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NFT 관련해서 보안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다못해 이 콜드 월렛 아니면 핫 월렛 이런 월렛들도 많이 해킹이 당하고 있는데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굿즈 예. 이런 것들을 사는 또 대상층들은 주로 아이돌을 좋아하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네, 법적으로. 일단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네. 구매라든지 이런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이런 NFT 굿즈 등을 구매를 하고 싶을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부모님의 어떤 계정으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서 해당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성년자들 쉽게 이 가상자산에 좀 손을 못 대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미성년자가 만약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래서 NFT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때 이때는 어느 정도 좀 판매를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정부 정책상 미성년자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막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네. 정부 정책상 막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아이돌 굿즈는 또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면.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디지털한 자산으로 산다. 그건 막는다. 그건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굿즈, NFT, 뭐 계속 굿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NFT나 메타버스 상에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미성년자들이 결제를 뭐 이더리움으로 한다. 네. 근데 이게 미성년자한테 가상자산의 거래를 허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네. 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금전적인 감각이 있고 경제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현실적인 금전 감각이 없어져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큰 이슈가 있었는데 NFT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라고 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자랑, 뭐 월드 클래스, 월드 네. 슈퍼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월드 손이죠. 예. 네. 이 손흥민 선수가 트위터를 기존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트위터 계정을 오픈을 하고 거기에 첫 번째로 올린 게시글이 손흥민 NFT 판매합니다. 홍보하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이거- 홍보글을 예. 올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라면 트위터 오픈을 하고 나서 뭐 자기 팬들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소통을 한 다음에 다른 경로로 NFT를 홍보를 좀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죠. 트위터를 개설을 하자마자 제 굿즈, 제 NFT 팝니다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팬인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네, 사실 개인 SNS에 예. 이렇게 NFT 관련 홍보지만은 개인 SNS를 활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전반에 있어서 이
NFT나 메타버스 등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 개인의 SNS라 하더라도 이러한 좀 민감한 요소, 특히 NFT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건데 이 NFT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질 수도 없고 소유를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품을 트위터를 개설을 하자마자 첫 네. 게시글이 그 NFT 팝니다 네. 라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공인으로서 많이 그 대처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유명인들, 셀럽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예. 활용한 NFT 발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장사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사실 이 NFT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좋은 의미로 네. 또 시작이 됐죠.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자, 삶을 윤택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생겨난 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NFT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변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장사라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이 예술적인 작품을 가지고 정말 또 심혈을 기울여서 NFT를 발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해줘야죠. 네. 다만 여기에서 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런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이 그림이라든지 예술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기존의 예술품에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소유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작품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NFT라는 게 나와서 사실 여기에 원가가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뭐 민팅하는데 뭐 코인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뭐 그거랑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NFT를 뭐 수십억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고 판다. 일례로 이 트위터의 첫 트윗, 이 트위터 자체의 첫 게시물이 네. 최근에 NFT로 발행이 됐어요. 네. 아, 게시물도 이제 NFT로 예, 발행돼요. 뭐든지 NFT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사람만 못 만들 뿐이 다 만드네, 이제 NFT. 이 트위터의 첫 게시글이 35억 원에 팔렸습니다. 35억 원이요? 예, 한국 돈으로 35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사간 사람이 네. 네. 처음에 35억을 주고 왜냐면 트위터라고 한다면 그래도 굉장히 네. 이 영향력이 있는 어떤 SNS고 굉장히 좀 기념할 만한 NF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트위터,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첫 게시글인데 네. 35억 원을 주고 샀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팔아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샀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사간 사람이 팔겠다라고 내놨을 때 궁극적으로 300만 네. 원의 비딩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거죠. 아무리 저는 이 코인 방송을 진행을 하지만 저같이 코인을 그나마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걸 왜 사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연예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사진이나 포스터들을 사잖아요. 예.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 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네.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라 하더라도 그런 거 샀을 때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질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언제 뭐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뭐 서랍에 넣어놓고 안 보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NFT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작품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고 잘 만든 작품들이 아닙니다. 네. 그냥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했을 뿐이에요. 네. 이건 위변조가 불가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 그런 작품들이 수십, 수백, 수천억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현실에 과연 이거를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디지털 자산 업계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식시장과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연일 이슈가 또 많고 그렇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 경제 침체 구간을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네. 경기 침체가 되고 물가는 오르고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환율 시장은 급등하는 이런 정말 최악의 지금 경제 상황이거든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로운 경제 드림팀을 잘 꾸려서 이번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경제 시장에도 네. 하루빨리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